안녕하세요, 이상우입니다. IDL 동영상 강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그 첫 번째 시간부터 세 번째 시간까지는 이 뉴 그래픽스 8.0, 8.1 버전에서 사용 가능한 그 뉴 그래픽스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드렸고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시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이 IDL에서 지도 그리는 방법 있죠. 맵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원래 지난 시간 그 끝날 무렵에 다음 시간에 이제 뭘 할지 좀 생각해보고 확실하게 결정을 한 다음에 다음 시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원래는 이제 뉴 그래픽스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이어나갈까 하다가 일단 뉴 그래픽스에 관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뉴 그래픽스라는 섹션에 따로 또 제가 올린 내용들이 있어요.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일단 참조하시길 바라고, 동영상 강의로 제가 뉴 그래픽스를 다루게 될 때가 또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때 또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고요. 일단 오늘부터는 제가 맵핑에 관한 내용을 갖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이 아이들에서 그 지도상의 그 지도를 그리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지도상에 어떤 그 자료를 중첩해서 표출하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예,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IEDL에서 맵을 그리는 그 방법에 대한 어떤 내용이 저희 그 SA랩에서 하는 그 기본 교육이나 그런 데서도 그렇고 아주 많이 다뤄진 적은 없는 것 같고,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도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기본 교육에서 다루기 어려운 또 약간 좀 어드밴스된 그 내용들이 또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좀 이어서 포괄 해볼 생각으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시작이야 뭐 기본적인 내용부터 하겠지만은 조금씩 조금 복잡해 보이는 듯한 그런 내용까지도 제가 좀 진행해 보려고. 물론 그걸 진행하면서 저도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저도 맵을 1년 365일 맨날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맵 관련 작업하려면 항상 도움말 찾아가지고 그 내용 보고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혹시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, 아이디의 도움말에서 제가 지금 8.1 버전에서의 도움말 띄운 건데요. 도움말에서 이 routines by topics, 여기서 매핑이라는 그 링크가 있어요. 매핑이라는 링크를 누르시면은 IDL에서 그 지도를 그리는 기능과 관련된 루틴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함수가 될 수도 있고 프로시저가 될 수도 있고, 그 뉴 그래픽스에서도 물론 그 지도 그리는 그 펑션이 새로 도입이 돼 있어요. 여기 보시는 맵이라는 함수 있고.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그 기본적인 내용부터 짚어보는 차원에서 일단은 뉴 그래픽스에서의 관점에서의 내용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, 일단은 기본적인 아주 그냥 지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맵 언더바 셋,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. 다이렉트 그래픽 기반의 맵 언더바 셋이라는 프로시저를 가지고 맵을 그리는 방법부터 먼저 소개를 하면서 조금씩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맵을 그린다는 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IDL에서 맵을 그리는 기능 자체는 꽤 체계적으로 편리하게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맵이라는 그 매핑이라는 작업 자체가 조금 왜냐면 그 도법 같은 것도 좀 종류가 많고 각 도법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지구 구체를 투영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원래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 것도 사실이에요. 저도 그 맵과 관련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좀 어려워요. 그러니까 쉽지만은 않습니다. 저도 인정을 합니다, 그거는. 근데 이제 원래는 매핑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약간의 어려움, 그런 거는 있겠지만은 맵을 IDL에서 그릴 수 있는 기능 자체는 여러모로 그 편리한 게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익숙해지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그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고요. 바로 그냥 아이들에서 그 테스트
그 example 루틴을 만들어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이디어 화면에서 제가 그냥 오늘 그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갖다가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테스트 맵, 제가 지금 오늘 이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8월 26일이거든요. 그래서 8월 26일. 이와 같은 프로그램 안에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이 쭉 들어갈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오늘 시간 다 끝나고 완성된 내용은 제가 이 블로그에 동영상 게시물 올리면서 첨부 파일로 함께 그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여기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이렉트 그래픽 기반에서 뭔가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 우리가 항상 먼저 하는 게 윈도우를 띄우는 거죠. 그리고 사실 윈도우보다 더 먼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죠. 이거 디바이스 decomposed equal 0. 그리고 윈도우는 뭐 그냥 이렇게 써도 뜨긴 뜨는데 그냥 제가 나름대로 사이즈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일단 640 by 480 사이즈의 윈도우를 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그 640 by 480 크기의 윈도우를 띄우게 되고요. 그리고 그 제가 오늘은 그 그림을 그릴 때 그 하얀색 바탕에 검은 선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. 원래 그냥 그 아이디어 그냥 기본 설정은 까만 바탕 위에 하얀 선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출력할 때 뭐 미리부터 괜한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잉크가 많이 드니까 뭐 내 개인 프린터 아니고 공용 프린터니까 상관없다. 그런 분들은 뭐 아무 상관없으시겠지만은 뭐 저는 그냥 일단 배경 색깔과 그 색상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제가 오늘 그 그리는 그림들은 다 백그라운드 색상을 255, 그러니까는 흑백 컬러 테이블에서 255번 하얀색이죠. 하얀색 바탕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맵셋이라는 명령을 쓰려고 합니다. 근데 그 도움말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도움말에서 이 맵셋이라는 명령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시면은 사실 되게 길어요.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완전히 다 탐독을, 물론 필요한 부분들은 찾아서 보셔야겠지만은 뭐 사실 이게 내용이 긴 이유는 절반 정도는 이제 각 도법에 관한 설명들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그 맵과 관련된 그 키워드들이 원래 좀 이렇게 세세하게 원래 많습니다. 그래서 내용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. 자, 그 맵셋에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 지도 도법들의 종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근데 가장 우리가 흔하게 쓰는, 기본적으로 쓰는 도법은 실린드리칼이라고 하는 도법이고요. 이거는 뭐냐면 지구 구체를 그 원통형으로 투영했을 때 그 위경도 선이 간격이 일정하게 나오는 그런 도법을 우리가 실린드리칼 도법이라고 하죠. 저도 물론 그 지도 도법에 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.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른 도법들에 관해서 뭐 설명하라 그러면 저도 막히는 거 되게 많아요. 근데 하여튼 뭐 기본적인 것만 압니다. 저도 스테레오 그래픽은 극지방 중심의 그 지도를 둥그렇게 그릴 때 쓰는 도법이고, 뭐 람베르트 콘포멀 코닉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그 방사상으로 그 경도선이 그 펼쳐져 있는 그런 도법이고, 뭐 그런 정도. 제가 주로 쓰는 도법만 알지 뭐 다른 도법들은 또 자세히 설명을 하면 저도 잘 설명 못해요. 자, 하여튼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을 하기 때문에 실린드리칼 도법에 의한 지도를 그리는 걸로 하고요. 이렇게 슬래시 실린드리칼이라는 키워드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얀 바탕에 검은 선으로 지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컬러 이퀄 0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.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이 프로그램을 일단 저장을 하고요. 제가 뭐 원래 쓰는 작업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고, 일단 저장부터 들어갑니다. 제가 지금 컴퓨터가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약간
약간 그 모래시계가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컴파일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가. 아마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지도 그리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네모나게 이렇게 그 경계선은 쳐져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. 예, 이 사실 맵셋이라는 명령은 지도 도법을 처음에 설정하는 역할만 하는 명령이에요. 그래서 그냥 이 맵셋이라는 명령만 이렇게 달랑 써가지고는 원래 지도라 그러면 뭐 대륙 경계선도 나와야 되고 뭐 위경도 격자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? 아직까지는 그게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진짜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게 하려 그러면은 맵셋 자체의 키워드들이 있어요. 컨티넨츠라는 키워드를 써서 보면은 컨티넨츠가 뭐예요? 대륙이죠? 대륙 경계선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또 성이 안 차죠.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? 예, 격자선. 이거를 위해서는 그리드라는 키워드가 있어요. 자, 격자선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추가하고 지도를 그려보면은 자, 여기 보신 것처럼 위경도 격자선이 나옵니다. 근데 그 격자선마다 이게 위도가 몇 도, 경도가 몇 도 그런 거 안 나와 있죠. 자, 그거를 표시하려고 그러면은 이번엔 뭐가 필요하냐면은 라벨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해요. 라벨. 자, 또 이제 저장하고 컴파일 실행 하면 이제 그 라벨 키워드가 먹혀서 여기 위도의 값과 경도의 값들이 숫자로 다 표시가 돼 있죠. 근데 가운데 표시가 돼 있죠. 위도도 그렇고 경도도 그렇고. 이걸 내가 여기 있는 거 좀 보기 안 좋아서 이 바깥으로 좀 뺄 수 없을까? 있는데 지금 여기 저 맵셋에서 썼던 이 키워드들 가지고는 그런 세세한 조정은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맵셋 자체에서도 우리가 그 대륙을 그린다든지 위경도 격자를 표시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은 그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맵셋에서는 도법 설정 같은 거 그리고 지도의 어떤 포지션 같은 거 정하는 정도의 작업까지만 하시면 되고요. 실제로 대륙의 경계선이나 위경도 격자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이 방법을 쓰지 마시고 따로 그 명령이 있습니다. 맵 언더바 컨티넨츠. 이게 이제 대륙 경계선을 그리는 명령이에요. 그래서 컬러 이퀄 0 이제 검은색으로 그려야 되니까 일단 이 맵 컨티넨츠라는 명령을 실행한 결과를 보시면 자, 이렇게 나옵니다. 지금 이제 세계 지도를 그리고 있죠. 지금 보면은. 근데 뭐 우리나라 근방의 지도를 그리고 싶다.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때는 이 맵셋 명령에서 키워드 중에 리미트란 키워드가 있어요. 여기다 씁시다. 리미트란 키워드가 있어서 리미트란 키워드 안에다가 내가 그리고자 하는 위경도 범위를 정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반도 근처면은 위도상으로 처음에 쓰시는 숫자가 그 위도의 하한 값, 그 다음에 경도의 하한 값, 그 다음에 위도의 상한 값, 경도의 상한 값, 뭐 이렇게 이와 같은 식으로 뭐 저거는 지금 정수로 썼지만 뭐 실수로 쓰시든 뭐 더블 프리시전으로 쓰시든 상관없고 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 주시면 돼요. 그러고 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죠. 자, 이 그 그림이 조금 해괴하죠. 그 의도한 범위는 맞는 것 같아요. 한반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그 경계선이 구리냐 하면은 그 이 경계선을 갖다가 제대로 디테일하게 표시해주기 위한 키워드가 따로 필요합니다. 그게 맵 컨티넨츠에서 하이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. 하이레스. 이 키워드를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이 대륙 경계선들이 제대로 디테일하게 표시가 됩니다. 자, 이와 같이 표시가 되죠.